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 대상 영상은 그 어떤 합의라든지 조약 같은 경우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서 치명적인 그런 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요소, 인자가 있다는 거. 이 권리 분석에서도 여지없이 이 본 사건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야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낙찰자 항명입니다. 4,900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입찰보증금 4,700만원 돈을 보증금 몰수당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매각 결정 나고 대금 납부 기일 정해졌는데 대금 미납인 경우 이 특별 매각 조건으로 매수 신청 보증금 20%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저 감정가 6억 2천 아파트 경매 기일은 5월 31일입니다. 건물 면적이 전용 면적이 37평, 분양 평형은 공유 면적 포함해서 47평형입니다. 대지 면적, 대지권 이상 없고 21평, 소유자 청구 금액이 3억 4,700이면은 취하 가능성 때문에 이 청구 금액을 보는데 이렇게 취하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소액은 아닙니다. 소재지가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신창 비바 패밀리 아파트 206동 904호입니다. 중복 사건이 있는 경우에 중복 사건도 열람을 하시는 게 이 어떤 디테일한 부분, 이 입찰 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결과 원인을 밝혀내는 데까지 이르러야 권리 분석 끝난 겁니다. 이 중복 사건 열람하셔야 됩니다. 제3 채권자가 순차적으로 시점을 달리해서 시점이 동일한 시점에 한꺼번에 들어온 사건은 병합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시일을 달리한 경매 신청 사건에 디테일이 있는지, 이 어쨌든 보증금 몰수되는 재경매 사건이니까 하나하나 섬세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중요사항 임대차 등기 내역이 있는데 감정 시점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는, 감정 시점이 2022년 7월이면은 거의 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끝나는 시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는 후하게 정확한 냉철한 시세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조사된 임대차 내역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임차인이 없는 물건이구나. 그럼 승계되는, 인수되는 보증금 부담 없이 권리 분석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입니다. 자, 근저당권이 2008년 11월 5일 삼성생명, 이 근저당권이 맞서겨진 권리입니다. 설정 최고 금액이 1억 8,900만원, 1억 9천만원 돈이죠. 경매 신청은 BK존 대부 2순위 근저당권자 합계액으로 임의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강제경매는 살펴보겠지만은 판결문 채권 채무명의를 득해갖고 들어온 경매 사건입니다. 이게 있어서 중복 사건으로 기재가 된 겁니다. 2.3 금융권 근저당 설정 금액을 보증금 몰수 사건이니까 하나하나 어떤 게 원인이 됐을까? 어떤 지뢰 탐지 레이더를 어디에 어느 지점에 대고 지뢰가 있는지 탐지를 해야 될까? 하나하나 살피셔야 됩니다. 2.3 금융 근저당권 설정 최고 금액 6억 2천만 원이 감정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임대차 내역 없음 이랑 이권 관계가 성립이 되죠. 인수되는 보증금이 없으니까 대항력 우선 변제 신청권 신경 쓸 임차인이 없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보다 전입일이 앞서는 박모 씨 전입 2008년 10월 6일입니다. 전입일에는 용어가 써 있습니다. 전입은 주민등록 전입이죠. 당연히. 맞수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딱 한 달 정도 앞서는 날짜에 박모 씨가 전입이 돼 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보증금이 몰수가 된 재경매 사건이니까 이 관계를 전부 밝혀내야 됩니다.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이 위치고 초등학교 있고 뭐 방통대 있고, 그러니까 교통 여건이, 대중교통 여건이 아주 월등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좀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가까운데 바로 접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입지 여건은, 교육 여건은 그런대로 갖춘 여건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그 중복 사건 하나하나 들이대보는 겁니다. 위치를. 어느 위치가 정확히 지뢰 역할을 해서 입찰보증금 포기 몰수까지 갔는지. 이 중복 사건을 보니까 강제경매 사건이고 판결문 받은 1900원, 2100만원. 이 차전, 되게 이 판결문을 얻기 위한 사건 번호입니다. 이 사건 번호 대법원 나일 사건 검색해서 치시고 당사자 이름 알면은 대충 이 사건 경과까지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 강제경매 사건은 선행 사건이 없고, 만약 임차보증금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은 잉여주의, 말소주의, 잉여가 있어야 경매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 조항입니다. 그 조항은 말소되기에 잉여가 없기 때문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배당해줄 재원이 없기 때문에 말소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원인으로 장유가지 원인 제공 요인에서 배제합니다. 자, 혹시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소유권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주민등록 전입일자만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아까 이 전소유자 이모 씨, 그리고 전입자가 박모 씨입니다. 소유자는 백모 씨로 등기전이 됐고, 그러니까 박모 씨가 전소유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하나 지금 어떤 프로세스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안고 갭투자를 위해서 나머지 차액만 지불한 매매 거래는 아니라는 거까지도 밝혀내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상 전소유자 임대차 관계도 아닌 것 같다. 왜? 박모 씨가 아니기 때문에. 현황조사서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현황조사가. 경매 진행 과정에서 경매 개시 결정 떨어지고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법원 직원이 현장 나가서 목격한 그대로의 어떤 사실관계,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내문 부착하고,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의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이 문구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배우자가 그냥 잘 살고 있다가 이혼을 했다든지, 이혼한 배우자가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될 때는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으로, 대항력 임차인으로 요건을 갖추는 몇 개의 요건. 이혼 배우자끼리 이혼을 하면서 유자료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 보증금으로 제공이 됐다든지, 이혼일자가 전입일자보다 앞서야 됩니다. 전입하고 잘 살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 그런 경우까지는 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혼 판결 후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문자 그대로 이 공부의 내용이 이 공부가 전입수 때 열람을 한 겁니다. 현황 조사서 작성하면서 해서 가족관계 그 등록부 보니까 채무자 소유자의 배우자를 세대주라는 전입이 되어 있는 바 이게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거기까지는 조사하는 그런 성질의 서류는 아닙니다. 자, 이게 가장 그 원인일 것 같은데 하나하나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건명세서 조사된 임대차 내역 없음. 그러니까 얼핏 봐서 이혼한 배우자가 전입은 돼 있는데 임대차 내역 없다. 나는 이 문구 너를 믿고 입찰 보겠다.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들어갔으면은 이 물건명세서 기록은 뭐 말소되지 않는 거, 뭐 인수되는 그 배당을 못 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수보증금은 인수해야 된다 하는 그 문구 기록돼 있고, 소멸하지 않은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가등기 기록하게 돼 있고, 매각에 따라 또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법정 지상권 등 특별 매각 조건, 매수인적 보증금이 20%라는 거, 이런 어떤 법률적인 해석사항이 기록이 되는데, 이 본건에서는 조금 아까 본 이 현황조사서,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하나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물건명세서에는 이 문구를 신뢰하고 입찰을 받다. 빠져나올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자, 문건 접수 내역을 또 이 보는 이유는 혹시 그 이혼한 배우자가 대항력은 있지만은 그보다 법정 기일이 또 앞서는 또 그 국세로 추정되는 국공공 교부권자 교부 청구를 항상 교부 청구만 뭐 연기 신청서라든지 이 제출 기일조서 뭐 이런 거 말고 지방자치단체로 추정된다든지 특히 국세가 좀 다액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본 건데, 여기에도 전 지금 입찰자가 입찰을 아까 이 본대로 임대차 내역이 없다는 그런 기록을 보고, 이거는 법원의 기록이니까 이걸 신뢰하고 나는 입찰을 받는데, 가서 잔금 치르기 전에 집을 가보니까 아니다, 내 보증금 4억을 인수해야 된다. 당신은 이 접했을 때 할 수 있는 절차가 쉽게 말해서 지뢰는 밟았지만은 입찰 보증금은 띄었지만은 살아서 돌아 나올 수 있는 절차가 3가지가 있습니다.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동의 필요 없이 경매 취소할 수 있는 절차. 임의경매는 부동산 경매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경매는 청구 이의해소. 그 전제 조건은 채무를 완전 변제해야 된다. 완전 변제한 증명서 첨부해갖고 2가지 절차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 소유자 채무자가 이 지금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매각 결정 나기 전에 이 사유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 일 다음에 일주일 걸리죠. 매각 허가 결정일이. 그 결정일 이전에 제대로 된 이해관계인이 된 겁니다. 그 경매 기록을 경매 개시 결정부터 총 열람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한 흔적이 없습니다. 매각 결정일이 누차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 정경사 TV에서는 매각 결정일 이전에 경매 기록을 필히 열람을 하시고, 내가 예측한 바하고 불가 예측 가능한 사항이 아닌 그런 일에 의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본건에서 한 6억에 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따로 줘야 되는 돈을 계산하니까 6억을 납부한다고 썼는데, 별도로 채권자들 아까 말한 대로 그 경매 취소 결정 잉여가 없기 때문에, 말소주의원 측에서 잉여가 없기 때문에 취소돼야 될 그런 채권자까지 싹 주고 별도로 또 3, 4억을 더 줘야 된다. 이런 결론에 다다라서 그랬을 때는 그런 결정을 내렸겠죠. 차라리 입찰보증금 뭘 띄고 말자. 그 전에 할 수 있는 절차 중에 가장 최선의 선택 가능한 게 매각 불허가 신청입니다. 보증금이라든지 어떤 부담이 없습니다. 인용 가능성이 많고
취지를 잘 구성을 하고 사유를 잘 구성을 하면은 매각 결정이든 즉시항고는 보증금 걸어야 되고 소유자 채무자 또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입장에서도 법정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첫 차를 놓치고 두 번째 차 점점 인용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매각 결정 취소 신청은 이 즉시항고까지 결정이 나고 일주일 기간이 경과돼 갖고 결정이 확정된 다음에는 대금 납부기를 지정합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인용 가능성은 희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을 경매 기록을 열람하고 매각 불허가 신청한 흔적 없이 임차인을 만나서 그냥 취소한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전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자가 임차인 임대차 없음이라는 문구 외에 전입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임차인의 자격을 갖췄는지 갖췄으면은 임대차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소유자 배우자가 별도 세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판결문, 이혼 사실이 기재가 되고 한 경우에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훌륭하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이런 경우에 감정가가 6억 4천인가 그랬죠. 감정가가 6억 2천입니다. 6억 2천인 경우에 그럼 대출해준 사람들은 대출금융기관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 만약 6억 2천인데 뭐 4억이나 4억을 상회하는 그런 수준의 임차인이 있다고 그런 판명이 되면은 이 삼성생명에서 돈을 줬을까? 여기는 사채가 상당히 오히려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최선책은 아니고 확실한 대책은 아니고 차선책으로 대출금융기관 좀 신뢰할 수 있는 1금융, 2금융 최소한 삼성생명에 가서 이 물건의 입찰을 보고 싶은데 대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대출해줬던 바로 그 당사자인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대출 여부를 확인하다 보면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임대차 내역을 파악 안 하고 돈을 줬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죠. 돈을 줬을 경우에 임차인 없는 부재 확인서를 확보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얼마라는 금액까지 나온다든지 임차인 부재 증명서를 갖고 있다든지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출 심사기관 점검 이런 절차가 전제가 되지 않고 제가 이 강의 영상 만들면서 다 쫓아다니면서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경매 사이트를 보시는데 어디까지 신뢰하면 좋은가? 임차인 없고 예상 낙찰가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건 뭐 이런 어떤 공개된 사이트에서도 예상 낙찰가를 이렇게 산출했을 때는 없겠구나가 재산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정경사TV에서는 이 본건은 예상 낙찰가가 의미가 없다. 이런 사전 1, 2, 3 어떤 조건이 다 판명되기 전까지 꼭 입찰을 보셔야 될 입장이시면은 최소한 대출 심사를 한 1금융, 2금융권 정도를 방문하셔갖고 대출 예비 심사를 받으시라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판명이 되면은 뭐 매각 불허가 신청도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본 영상 여기서 끝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